KF-21 전투기가 스텔스 무인 전투기와 편대 비행을 수행하며 독자적으로 개발한 첨단 엔진 기술을 장착한 신기술이 공개되었다. 대한민국이 미래 항공전의 판도를 바꿀 무인 편대 전투기를 공식적으로 출고하며 2030년대 KF-21과 함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이 본격화되었다. 이번에 공개된 저피탐 무인 편대 전투기는 정찰, 전자전, 공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첨단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엔진 기술을 적용하여 자율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 국방과학연구소와 대한항공은 부산 대한항공 테크센터에서 공식 출고 행사를 개최하며 이번 신기술을 탑재한 무인기의 첫 비행을 연내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방위사업청의 미래도전 국방기술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2027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출고된 무인 전투기는 유인 전투기와 긴밀한 협력을 이루는 유무인 복합체계의 핵심 요소로 미래 전장에서 전력 운용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 시스템은 조종사가 KF-21 전투기를 운용하면서 동시에 무인기를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원격 지휘뿐만 아니라 AI 기반의 자율 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개발되고 있다. 무인 편대 전투기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신형 터보팬 엔진을 탑재하여 높은 기동성과 스텔스 성능을 확보하고 있다. 이 엔진은 8,000파운드급의 추력을 갖추고 있으며 향후 10,000파운드 이상의 출력을 낼 수 있도록 개량이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독자적인 전투기 엔진을 개발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 러시아, 유럽 일부 국가에 불과하지만 대한민국이 이 기술을 확보하며 방산 선진국 대열에 본격적으로 합류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이 개발한 이 무인 전투기는 최신 능동 전자주사식 AESA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으며 전파 신호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적의 방공망을 회피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또한 스텔스 설계를 기반으로 한 기체 구조와 전자전 시스템을 통해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은밀한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 중국과 일본은 한국의 이러한 기술 발전에 대해 긴장하고 있으며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무인 전투기 기술이 동북아시아의 군사 균형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기존 방공 시스템이 한국의 무인 전투기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으며 일본 역시 한국의 기술력을 경계하고 있다. 현재 방위사업청과 국내 방산업체들은 무인 전투기의 실전 배치를 목표로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향후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완성하여 대한민국 공군의 전력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대한민국이 이번 신기술을 성공적으로 실용화한다면 세계 방산 시장에서도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며 KF-21과 무인 전투기의 조합은 대한민국이 군사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독자적 항공엔진 개발이라는 목표를 향해 오랜 기간 기술력을 쌓아왔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투기 기체 개발 수준은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일본, 영국, 독일, 스웨덴 등과 함께 세계 최정상급 수준이지만 항공엔진은 아직 독자 기술을 확보하지 못해 해외 도입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형 전투기 KF-21에도 미국 GE42 F414-400K 엔진이 탑재될 예정이다. 현재 전투기 장착 엔진 개발 기술을 지닌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뿐이다. 업계는 6세대 전투기 수요가 확대되는 미래에는 항공엔진 수입과 수출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봤다. 우리나라도 항공엔진을 독자 개발해 미래를 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방위사업청은 2020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추력 5500LBF 파운드 힘급 무인기용 터보팬 엔진을 개발 중이며 18000LBF 터보팬 엔진 핵심 구성품 연구를 수행 중이다. 하지만 이는 KF-21에 탑재되는 F414에서 400K 엔진과 비교하면 걸음마 수준이다.
업계는 국내 기술은 선진국 대비 약 70% 수준이며 소재 기술은 40에서 50% 정도의 기술만 확보한 것으로 평가한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국방과학기술조사서에 따르면 방산 관련 99개 대분류 기술 수준 중 미흡한 기술은 6개다. 이 가운데 4개가 항공 분야로 선정됐다. 이에 정부도 항공엔진 분야 개발에 관심을 쏟고 있다. 올해 초 신성장 원천 기술을 확대하면서 가스터빈 엔진 등 추진체계 기술, 군사위성체계 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 등을 신규로 지정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인재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항공엔진 국산화에 힘을 쏟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F-15K 전투기, Tu-10 고등훈련기 등 대한민국 공군 주력 항공기 엔진과 한국형 헬기, 수리온 국산화 엔진을 생산한다. 지난 4월 45년간 누적 엔진 생산 1만 대를 달성했다. 그만큼 항공기 엔진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과 위상을 갖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항공엔진 분야의 생태계를 구축해 2030년대 중후반까지 글로벌 수준의 독자적인 항공엔진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항공엔진 독자 개발은 안보 강화는 물론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 전투기 엔진은 무인기 드론, 우주 로켓 등과도 연관돼 다양하게 확장할 수 있다. 개발 비용은 5조 물결표 6조 원으로 추산. 개발 완료 후 경제적 효과는 직간접적으로 연간 수십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2. 미 신뢰 못한다. 독일이 주문한 미 F-35 계약 취소될 수도. 밀리터리 브리핑.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앞으로 5년간 매년 8%의 국방 예산을 삭감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역사상 가장 작아지고 전력이 노후한 미 공군이 충격에 대비하고 있다. 공군 전력 설계를 담당하는 조지프 쿵켈 소장은 구형 항공기 퇴역으로 지시를 달성하겠다지만 최우선 과제에 대한 추가 예산 지원을 희망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2월 19일 이하 현지 시간 앞으로 5년간 매해 8%씩 국방 예산을 삭감하는 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올해 미 국방 예산은 8,500억 달러가 책정됐는데 삭감 목표인 8%는 680억 달러에 이른다. 2월 26일 공군 전력 설계를 담당하는 조지프 쿵켈 소장은 허드슨 연구소가 주최한 싱크탱크 토론회에서 삭감이 고통스럽겠지만 비용 절감 조치를 통해 최우선 과제에 대한 추가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쿵켈 소장은 장관의 지시를 달성하려 추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구형 항공기의 퇴역을 가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공군이 80년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작고 전력이 노후한 상황에서 이런 감축을 추진할 여지가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쿵켈 소장은 공군의 최우선 과제는 본토 방어 해외 전력 투사 전략적 억제라고 말했다. 그는 공군이 모든 노력을 8% 절감, 의 하나로 검토할 것이며 이러한 우선순위 중 하나라도 기여하지 않는 모든 것은 재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쿵켈 소장은 전 세계에 걸쳐 신속하게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미 공군은 향후 분쟁에서 더욱 중요해질 것이지만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신형 전투기와 폭격기만으로는 공군을 계속 운영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미 공군은 6세대 전투기와 이에 수반되는 시스템인 4세대 항공 지배력 NGAD 개발을 고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을 제고하려고 보류하고 있다. 쿵켈 소장은 NGAD가 공군에 있을 때와 없을 때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연구할 경우 NGAD가 있을 때 전투가 훨씬 더 좋아 보인다고 말했다. 쿵켈 소장은 정부가 NGAD를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해도 미 공군은 계속 전투에 참여해도 작전 위험은 더 높아질 것이며 미 공군이 설정한 모든 전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NGAD는 여전히 공군 전력 설계의 중요한 부분이며 전투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매우 좋은 방식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나토 대서양조약기구 탈퇴 위협 같은 압박 때문에
유럽에서 자체적으로 군사력을 재건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장기적으로 미국 방위산업의 독일에 대한 무기 판매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분석가들은 독일이 미국에 주문한 F-35 전투기, P-18A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 CH-47F 치노크 대형 헬기,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 계약이 유지될지 의견을 나눴다. F-35 전투기에 대해선 틸그룹의 수석 분석가 JJ 거틀러는 독일이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신안보 싱크탱크 센터의 대서양 횡단 안보 프로그램 선임 연구원인 짐 타운샌드는 독일이 퇴역하는 토네이도를 대체할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F-35 주문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잉의 CH-47F 대형 헬기에 대해선 경쟁 기종도 미국 로키드 마틴의 CH-53K였기 때문에 대부분이 영향이 없을 것으로 봤다. 이 밖에도 독일이 크게 의존하고 있는 패트리엇 대공방어 미사일도 대체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분석가들은 향후 미국의 독일 판매가 더 난관에 직면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거틀러는 차기 총리로 유력한 프리드리히 메르츠의 자체적인 국방력 강화가 미국이 무기 공급국 지위를 상실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앞으로 미국의 약속이 모호한 상태가 계속할 경우 유럽의 안보 보장자의 역할을 고려해 미국 장비를 선호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봤다. 타운샌드는 독일이 무기 프로그램과 재군비 추진을 가속하려고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특히 유럽연합, EU, 이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로 결정할 경우 미국 시장 진입 제한이나 시장 접근권 완전 상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단기적, 중기적으로는 미국이 유럽보다 우위에 서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유럽 산업계가 도전에 성공한다면 가격 측면에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봤다. 그는 미국은 값비싸고 정교한 시스템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항상 정답은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다. 폴리티코는 최근 EU가 목표가 명확하고 효율적인 국방 지출을 위해 유럽 자체의 통합 대공방어, 중심 타격 능력, 무인기, 탄약, 미사일을 지원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가 인도태평양 전역에 무기 및 하위 시스템을 수출하려고 호주, 인도네시아, 필리핀 및 기타 국가들과 협의 중이며 이는 지역적으로 방위 산업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캠페인의 하나라고 밝혔다. 일본의 주요 노력은 정부와 업계의 전례 없는 지지를 받는 모가미급 호위함을 호주에 수출하려는 고위급 노력이다. 익명을 요구한 방위성 관계자는 미국 국방 매체인 브레이킹 디펜스에게 인도네시아 등 다른 나라에도 모가미급 호위함을 수출하려는 회담이 있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2월 24일 나카타니 일본 방위성 장관이 중국의 지속적이고 공격적인 압력을 받는 필리핀과 회담을 열고 긴밀한 방위 협력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나카타니 장관은 필리핀을 방문한 자리에서 양국이 어려운 안보 상황 때문에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는 국방협력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협력엔 기술 공유 확대와 일본이 최근 필리핀에 선물한 레이더 시스템과 같은 무기 제공이 포함될 것이다. 일본이 제공한 방공 레이더는 루손섬의 월리스 공군기지에 설치됐다. 나카타니 장관은 최종 판매 또는 이전이 가능한 무기 시스템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은 호주와의 방위산업 협력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2024년 말 정부 고위 관리와 업계 리더들로 구성된 공동이사회를 구성해 정책과 행동을 조율하고 호주에 대한 일본의 의도와 역량을 최대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방위성 관계자는 일본이 호주에 모가미급 호위함을 판매하면 호주 시장에 관심이 있는 일본 산업계가 산업협력의 문을 점점 더 넓게 열 수 있다고 말했다. 더 긴밀한 협력의 대상엔 호주의 유도무기 기업인 GWEO가 포함될 수 있다. 관계자는 일본은 미사일 시스템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으며 많은 산업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